안녕하세요. PR 288번째 발표를 맡게 된 이도엽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Label Propagation for Deep Semi-Supervised Learning이라는 페이퍼고 작년 12 PR에서 발표됐던 페이퍼입니다. 요즘에 Semi-Supervised Learning을 위해서 Consistency Regularizzation을 많이 사용하는데 Consistency Regularization 이외에도 Label Propagation이라는 방법을 그래프를 기반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성능적으로는 당연히 요즘의 컨시스턴시 레귤라이제이션보다는 안 좋지만 그래도 방법론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리뷰를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레이블링은 현실 세계에서 매우 비쌉니다. 실제로 우리의 딥러닝 모델은 많은 양의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양의 양질의 레이블드 데이터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레이블링은 사람의 노력을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많이 든다든지 단순히 레이블러를 고용하는 것 이외에도 레이블링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고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요. 의료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가 발생하려면 사람이 아프거나 실제로 뭐 사망하거나 이런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서 레이블링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든 일 중 하나고 실제 프로젝트에서 머신러닝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대규모의 레이블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레이블 데이터는 너무 비싼데 언레이블드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모으기가 수월하니까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함께 이용해서 마치 레이블이 많은 것과 같은 효과 아니면 그것 이상의 효과를 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리뷰하게 되면 이전에도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관련된 페이퍼 리뷰들이 있긴 했지만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면 결국 슈퍼바이스드 러닝 세팅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XY 레이블이 있는 XY 페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라면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단순히 레이블드 데이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레이블이 없는 그냥 X들도 함께 이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레이블드 데이터가 조금밖에 없다고 이 레이블드 데이터만 이용해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하면 이렇게 일자로 결정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우리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함께 이용한다면 실제로 이 레이블 데이터가 데이터 전체 언더라인 스트럭처를 대표해주지 못하지만 언레이블 데이터를 함께 고려한다면 레이블 데이터가 적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데이터가 어떤 언더라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할 때도 이렇게 전체적인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는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 어썸션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든 그래프 베이스드 메소드는 결국에 이런 어썸션들을 실현하는 과정 중에 구현이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컨티뉴이티 또는 스무스니스 어썸션입니다. 즉 X1이랑 X2가 가까우면 또는 피처가 가까우면 당연히 레이블도 가까워야 된다. 두 번째로는 클러스터 어썸션입니다. 결국에 데이터가 어떤 클러스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들끼리는 같은 클래스에 속해야 된다라는 가정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오는 게 로우 덴시티 세퍼레이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클러스터마다 각각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위치해야 될 곳은 아무데나 위치해서 돼서 안 되고 어떤 데이터의 덴시티를 고려했을 때 로우 덴시티 리즌에 이렇게 로우 덴시티 리전에 디시전 바운더리가 형성돼야 된다라는 게 로우 덴시티 세퍼레이션이라는 가정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딥러닝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결국에 로우 덴시티 세퍼레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클래스와 클래스 또는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 사이가 멀면 멀수록 좋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매니폴드 어썸션인데요. 당연히 특히 딥러닝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일 텐데 하이 디멘저널 데이터가 로우 디멘저널 매니폴드 위에 표현될 수 있다라는
뭐 레이턴트 스페이스 위에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딥러닝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피처 레프레젠테이션과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거 모두 다 동시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특히 딥CMS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는 이 세 가지 가정들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리뷰를 하기 전에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사실 그래프 베이스드 메소드, 두 번째로는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 베이스드 메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그래프 베이스드 메소드 결국에 컨시스턴시를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은 리뷰들이 이 컨시스턴시 베이스드 SSL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좀 그래프 베이스드 메소드 한번 리뷰해보면 우리 페이퍼 리뷰에서 또 한번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프 베이스드 사실 제가 오늘 고른 논문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먼저 컨시스턴시 베이스드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래프 베이스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잠깐 리뷰하고 이 논문 구체적인 구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논문의 구현은 거의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서요. 먼저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 베이스드 SSL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정은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예측을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예측 또는 레이블드 데이터의 예측에 대한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하자는 건데요. 그래서 로스 텀에 그냥 그대로 엔트로피가 들어가게 되고 이 맥시마이즈 하는 텀에 엔트로피의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미니마이즈 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엔트로피가 미니마이즈 된다는 거 결국에 유니폼하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원핫으로 찍고 싶다는 건데요. 적어도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 아니면 labeled 데이터든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샘플이 로우 미니멈 엔트로피를 가지고 예측을 한다면 우리가 예측하는 클래스들이 잘 구분이 될 테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클러스터 어썸션 또는 로우 덴시티 세퍼레이션이 어느 정도 잘 구현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이 잘 된다면 이렇게 애매한 샘플이 있더라도 유니폼에 가까운 게 아니라 이렇게 원핫에 가깝게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한다면 그렇다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게 아니라 데이터들의 표현법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렇게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되겠죠. 이런 가정 아래 엔트로피가 미니마이제이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SSL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에서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게 2012년, 13년에 이동현 저자분,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우리나라 분이 특히 캐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 수도레이블이라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수도 레이블은 말 그대로 unlabeled 데이터, 이게 어떤 데이터면 unlabeled 데이터의 예측을 그냥 레이블이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시키자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수도 레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부정확한 예측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하드하게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것 자체가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도 레이블 구현에서는 처음에는 부정확할 때니까 이렇게 unlabeled 데이터의 예측은 처음에는 안 쓰다가 점점 사용하는 그 비중을 높여가는 식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게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인데요. 우리가 PR 195번째 발표, 237번째 발표에서도 한번 리뷰가 됐었는데 결국에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면 얘에 대한 어그멘테이션을 해주고 같은 소스에서 온 인풋 길이는 같은 컨시스턴트한 프레딕션을 가져야 된다. 즉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학습할 수 있도록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컨티뉴이티 어썸션,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어떤 포인트랑 가까운 샘플들은 같은 예측을 갖는다는 컨티뉴이티 어썸션,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되는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게 일반화도 잘 되고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다. 적어도 우리가 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레프레젠테이션이 뽑힐 수 있을 거다라는 매니폴드 어썸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뭐 이런 변형들인 픽스 매치, 뭐 믹스 매치, 리믹스 매치 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페이퍼에서처럼 그래프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고 치고 이 노드에 레이블들이 다 있는 건데 우리가 레이블이 노란색이랑 초록, 파란색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래프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점들에 대한 정보를 내 네이버후드들에게 점점 전파시켜 나가면서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을 구현할 수 있겠죠. 즉 지금 이 흰색들은 레이블이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두 점은 노란색 점이랑 직접 연결되어 있을 거고 파란색 점이랑은 거리가 멀 테니까 레이블 프로포게이션을 해주면 그래프 위에서 노란색으로 칠해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서도 한 번 더 해주면은 노란색이 칠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구조는 네이버후드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을 하기 위해 아주 직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컨스트럭션에서 SSL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프 데이터 위에서 SSL을 한다든지도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과 마찬가지로 많은 시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레이블 프로포게이션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냥 X이랑 XJ가 있으면 얘네들 사이에 시밀러리티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뭐 거리가 멀면 시밀러리티가 낮고 거리가 낮으면 시밀러리티가 낮고 또는 어피니티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어드저이선트 매트릭스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러면 TIJ가 J에서부터 I로 갈 확률이 되고 이런 인플로우를 계산을 해볼 수 있을 텐데 I로 가는 그러면 이 매트릭스가 나오면 그냥 우리가 레이블 정보가 있는 매트릭스로 Y라고 생각하면 이걸 계속 반복해주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림의 직관적인 구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리얼리스트 네이버후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전체 데이터에서 바탕으로 한 스텝씩 계속 레이블 프로포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네이버후드를 계산해서 KNN을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일반화가 잘 되고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레이블이 전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뭐 직관적인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 이 페이퍼의 거의 뼈대가 되는 논문이 2003년에 나왔던 Learning with Local and Global Consistency라는 딥스에서 발표됐던 페이퍼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페이퍼들에서 이미 이런 로컬, 글로벌 컨시스턴시를 바탕으로 학습한다. 이런 개념들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역시 좀 과거 페이퍼에서 영감을 얻을 것들이 딥러닝이 아무리 잘 되지만 이런 고민들은 뭐 과거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과거 페이퍼들에서도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서 하는 것도 결국에 레이블 프로포게이션인데요. 윗부분까지는 똑같습니다. 어떤 샘플 IJ가 있으면 XI랑 XJ 사이에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어드제이선트 매트릭스 또는 어피니티 매트릭스 또는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 를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디그리로 일단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한 이 매트릭스 S가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스 매트릭스 또는 어피니티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노멀라이즈드 된 그러면 지금 어떤 스텝에서 이 S를 곱해주면 서로 시밀러한 애들끼리 프로포게이션을 한번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Y에서 그냥 1-알파의 Y를 해주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포메이션의 무빙 에버리지 또는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그 다음 스텝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인포메이션이 되게 중요한 인포메이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포메이션이 잘 잊혀지지 않는 걸 유지하면서 모르는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 프로포게이션을 해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한 스텝 지금 레이블 프로포게이션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수렴할 때까지 계속 레이블 프로포게이션을 해야 되니까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게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ft의 일반항을 찾고 t를 무한대로 보내주는 게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레이블 프로포게이션의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이게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수열이니까 이걸 풀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등비수열과 어떤
그 등비 수열의 합으로 표현되는데요. 이거 이제 우리가 좀 풀어보면 당연히 우리 1-r분의 a 막 이런 공식 배웠었잖아요. 간단하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마이너스 알파 S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텀은 0으로 사라지고 이쪽 더하는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1-r분의 1처럼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에 어떤 우리 인플루언스 노멀라이즈드 된 어피니티 매트릭스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레이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이그젝트하게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의 솔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수렴한다면. 근데 실제로 이 솔루션이 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의 솔루션이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증명은 이 페이퍼가 있었는데 너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했고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의 솔루션이 두 가지 제약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게 유사한 애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포인트들은 많이 바꾸지 않는다. 스무스니스 컨스트레인이 사실 들어있는 게 이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니셜 레이블 어사인먼트를 크게 바꾸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에 컨스트레인으로 들어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F를 구하는 과정에서 계속 기본적인 Y와 FT를 더해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팅 컨스트레인트도 있으면서 유사한 애들은 같은 거를 갖는다. 유사한 애들끼리는 크게 확 바뀌지 않는다라는 스무스니스 어썸션을 가지고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번째 프레딕션과 J번째 프레딕션의 차이를 보는데 거기에 얘네들의 웨이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들의 시밀러리티가 높으면 얘네들은 뭐 0에 가까워야겠죠. 얘 미니마이즈 하려면. 근데 이 시밀러리티가 뭐 0에 가까우면 얘네들이 달라도 별 로스를 받지 않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을 하는 것도 결국에 유사한 애들끼리는 유사한 프레딕션을 가져야 된다라는 가정이 들어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걸 어떻게 구현하냐 그래프 위에서 구현을 하는지 아니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주는지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스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문제를 그대로 다루고 있고 실제로 연결된 애들끼리는 같은 유사한 인베딩을 가지고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많더라도 레이블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유사한 인베딩을 가지는 애들은 뭐 같은 프레딕션을 가질 테니까 이렇게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실제로 GCM의 학습 결과를 봐도 그렇고요. 여기까지 이제 리뷰를 하면 사실 이제 이 논문 리뷰가 끝난 것 같은데요. 이런 배경 아래에서 나온 게 딥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해보자라는 컨셉이고 기존에는 그냥 그래프 데이터 위에서 레이블 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SSL을 했다면 어쨌든 딥러닝을 사용하니까 이런 딥 SSL에서 레이블 프로포게이션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페이퍼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요약은 두 문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도 레이블을 만들 때 일단 수도 레이블을 사용하자. 당연히 뭐 아까 잠깐 나왔었던 딥 SSL에서 수도 레이블을 사용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수도 레이블을 사용해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수도 레이블을 붙여서 그냥 그대로 학습을 시킬 건데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해주고 클러스터링 어썸션, 로우 덴시티 세퍼레이션 어느 정도 만들어 줄 건데 대신 그럼 이 수도 레이블의 퀄리티가 중요하니까 이거 단순히 모델 프레딕션으로 하지 말고 레이블 프로포게이션을 이용해서 수도 레이블을 만들자라는 게 이 페이퍼의 요약입니다. 오버뷰를 보시면 되게 간단한데요. 사실 이 그림으로 이 페이퍼가 이제 소개가 끝나는데 먼저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하면 먼저 레이블드 데이터만 가지고 한번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T에폭 정도 학습을 시켜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데 이 네트워크의 부분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먼저 피처 익스트랙터 뒤에서 두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이겠죠. 페널티메이트 레이어의 아웃풋을 까지를 이 P 세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 FC 레이어로 볼 수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얘가 학습이 된 레이블드 데이터만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나온 피처 익스트랙터를 파인 튜닝하는 전략으로
얘네들은 접근을 했고요. 이 저자들은 접근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수도 레이블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한번 얘가 피처 익스트랙터가 학습이 됐으니까 이 그냥 모든 데이터들 다 태웁니다. 다 태워서 피처 벡터를 뽑아요. 피처 벡터를 뽑은 다음에 이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계산을 합니다. K개의 네이버후드를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그냥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얘는 이 부분을 이제 시메트릭하게 만들어 주려고 트랜스포즈를 해서 더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W 어피니티 매트릭스 시메트릭 어피니티 매트릭스 W가 나오면 얘는 한번 노멀라이즈를 해줘서 사용을 하게 되고, 왜냐면 모든 데이터들로 받는 어느 정도의 웨이트들 아니면 서로 전파하고 있는 웨이트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밸런스를 이렇게 어피니티 매트릭스가 나왔다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 사이에 그래프를 알고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레이블드 데이터에 레이블을 클래스 정보를 프로퍼게이션 시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그 문제를 한번 풀어준다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I-알파이스 그걸 풀어준다면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수도 레이블이 생기겠죠. 얘네들은 이제 수도 레이블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델을 한 해폭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한 해폭 학습시키고 다시 이 수도 레이블 제너레이션을 하고 다시 학습시키고 이걸 무수히 반복해주는 게 이 페이퍼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도 레이블을 사용해서 학습하는 것과는 똑같습니다. 먼저 TF폭 슈퍼비전만 줘서 슈퍼바이스 러닝으로만 학습하다가 이제 SSL까지 적용하는 거는 수도 레이블 논문에서도 처음에는 수도 레이블 안 쓰다가 점점 그 쓰는 양을 늘려가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똑같은데 결국에 수도 레이블을 만들 때 모델의 프레딕션이 아니라 모델이 뽑아낸 피처들을 바탕으로 한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어피니티 매트릭스 구하는 거를 조금 더 봐보면 일단 이게 리얼리스트 네이버인데요. 결국에 어떤 IJ가 어떤 I가 J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의 K개의 이웃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얘네 둘이 다르면은 이렇게 코사인 시밀러리티처럼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방향이 맞으면 큰 값을 가지겠죠. 그리고 이 감마 제곱을 해줘서 어느 정도 스케일링을 맞춰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사실 피처를 다 뽑은 다음에 K개의 네이버후드 뽑고 그 안에 들어오면 이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계산해주고 K개 밖에 있으면 그냥 0이라고 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스팔스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데이터가 많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계산해주고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레이블 프로퍼게이션 계산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 이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G를 찾는 거기 때문에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이 G를 구해줍니다. 원래 G는 I-알파 W의 인버스 Y인데 얘를 그거 인버스를 구하는 건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냥 인버스를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그냥 이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Z를 찾는 리니어한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을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통해서 G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G가 구해졌다는 말은 결국에 이 Y, 기존에 있었던 레이블드 인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레이블 프로퍼게이션, 레이블과 이웃 정보를 바탕으로 무한번 수렴할 때까지 한 스텝 한 스텝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을 해서 나온 수렴 결과가 G라고 가정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G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한 해폭 튜닝을 시키는 걸 반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이게 뭐가 다른 거냐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점은 기존의 수도 레이블은 그냥 모델의 프레딕션을 그냥 사용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을 하는 컨셉은 기본적으로 어떤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레이블드 데이터만 사실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레이블드 데이터에서부터 레이블 인포메이션이 퍼져서 결국에 언레이블드 데이터 점 하나가 표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레이블 과정에 모든 레이블드 데이터의 인포메이션이
반영이 됐고 그 거리나 뭐 어피니티 매트릭스의 값에 따라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어떤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학습에 반영되는 뭐 그레디언트 인포메이션이 단순히 주위에 있는 샘플만 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모든 데이터에서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이 됐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특히 모든 레이블드 데이터 쪽으로 흐른다라고 볼 수도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학습은 이렇게 S가 슈퍼비전인데요. 슈퍼바이스드 레이블드 데이터라면 그냥 슈퍼비전 로스를 주고 이 아래쪽은 언레이블드 데이터 로스인데 언레이블드 데이터라면 수도 레이블 우리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으로 유추했던 수도 레이블을 바탕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조금 재밌는 점은 픽스 매치에서도 마스킹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좀 더 걸어줍니다. 먼저 샘플 와이즈 컨피던트 웨이트, 두 번째로는 클래스 밸런싱 웨이트 두 가지를 걸어주는데요. 먼저 클래스 밸런싱 웨이트는 슈퍼비전이든 언슈퍼바이스드든 둘 다 동시에 사용되게 되는데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요. 얘는 그냥 단순히 레이블 데이터 각각 j2번째 클래스에 대해서 뭐 레이블드 데이터의 개수 그리고 UJ는 클래스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수도 레이블이겠죠. 수도 레이블의 개수 더한 다음에 분의 1을 해줍니다. 초반에는 얘가 제너레이팅한 수도 레이블 클래스가 한쪽으로 몰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좀 더 밸런스를 맞춰주고자 이런 클래스 밸런스드 웨이트를 추가를 해주고요. 두 번째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만들어주는 수도 레이블이 꼭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샘플 와이즈로 컨피던스 웨이트를 줍니다. 기존의 컨시스턴시 레귤라이제이션에서는 아웃풋 컨피던스가 뭐 0.95 뭐 이하면 안 쓰겠다 이런 마스킹이 있는데요. 노이즈 스튜던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접근을 하고 대신 여기에서는 이 수도 레이블 프레딕션이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으로 이제 전파가 됐을 텐데 얘의 엔트로피를 바탕으로 그냥 웨이트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게 1- 빼기 엔트로피니까 엔트로피가 높으면 웨이트가 낮고 엔트로피가 낮으면 웨이트가 1에 가깝겠죠. 로그 C로 나눠졌는데 이게 C개의 클래스가 가질 수 있는 엔트로피가 뭐 로그 C분의 1 하고 곱하기 C가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스케일러로 이렇게 로그 C를 나눠줬습니다. 이 정도 구현을 하고 사실 실험을 하게 되는데 스파10, 스파100 그리고 미니 이미지넷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험을 했고 어그멘테이션은 아직은 이때 당시는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SSL에 적극 적용하던 타이밍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트랜스레이션 미니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 10도씩 랜덤하게 또 호리젠탈 플리핑을 사용을 해줬고요. 학습에 사용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쉘로우합니다. 스파10, 뭐 스파100에 13개 레이어짜리 사용했고 미니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레즈넷 13을 사용했고요. 저희가 FC 태우기 전에 있는 벡터로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그리기 때문에 그 피처 벡터를 그래프 만들 때 L2 노멀라이제이션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이너 프로덕트가 실제로는 코사인 시밀러리티에 동일해지는 효과가 일어나고요. 트레이닝은 먼저 레이블드 데이터로 학습 한번 다 돌린 다음에 180F 전체 데이터에서 학습을 했고 이 말은 결국에 180번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에서 수도 레이블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러닝 레이 스케줄을 함께 사용을 해줬고요. 간단한 뭐 실험 결과를 보시면 레이블 데이터가 이렇게 세모, 1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10개 있을 때 각각의 학습 결과를 보면 뭐 1개 있을 때는 특히 레이블드 데이터가 이쪽 가해 쪽에 도달하게 되면 가까운 쪽에 영향을 받는 걸 볼 수 있는데 좀 레이블드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잘 잡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실제 그래프 사이에 시밀러리티를 모두 계산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의 스트럭처를 잘 잡으면서 학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클러스터링 할 때도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이나 이런 게 좀 투문 이런 모양을 잘 잡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결과를 보여주고요. 1차적인 실험 결과로 일단 수도 레이블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냐 그러면 실제로 그냥 모델 프레딕션 썼을 때랑 이렇게 레이블 프로퍼게이션 했을 때랑 뭐가 더 정확했냐를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
에폭에 상관없이 대부분 학습 아주 초기를 제외하고는 그냥 네트워크의 프레딕션을 사용하고보다 이런 디퓨전,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을 이용해서 수도 레이블 제너레이팅 한 게 항상 애큐러시가 더 높았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파텐 뭐 500개 레이블에 대해서 35.17 사실 이 정확도가 이 에러 레이시 엄청 높은 거거든요. 시파텐은 되게 쉬운 데이터셋이라서 사실 요즘에는 요즘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 거의 95%, 뭐 에러 레이트 5%대 레이블 개수가 뭐 400개, 뭐 40개 정도여도 10% 안쪽으로 찍어주는데 뭐 결과는 안 좋지만 그래도 네트워크 프레딕션 하는 것보다 에러 레이트 한 3% 줄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결과를 회의적으로 보긴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시파텐이 엄청 쉬운 데이터셋이라서 적당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나 민티처 이 정도만 써주더라도 아주 뭐 90% 애큐러시를 도달하는 건 아주 금방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시파텐에서 30%대 결과가 나온 거 가지고 비교하는 게 뭐 불안정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수도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을 이용해서 사용했던 웨이트들에 대해서 한번 인애큐레이트한데 하이 컨피던트한 샘플들, 부정확 틀렸는데 컨피던트가 높았던 샘플들 또 분석을 해보고 이 웨이트들도 분석을 해봤더니 이 파란색이 맞춘 애, 빨간색이 틀린 애인데 학습 초반에는 뭐 별로 공간이 없지만 그래도 학습이 좀 진행되니까 맞춘 애들은 그래도 샘플 웨이트가 높게 나오고 틀린 이그샘플들은 샘플 웨이트가 어느 정도 낮게 나오는 걸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파란색처럼 샘플 웨이트가 높게 나오는데도 틀렸던 애들은 실제로 이런 오토모빌이나 트럭처럼 엄청 복잡한, 엄청 유사한 샘플들이 많았고 아니면 새나 프로그 이런 정말 사람이 봐도 어느 정도는 틀릴 만한 것들이 많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웨이트를 바탕으로 일종의 마스킹 효과를 같이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결과는 뭐 나쁘지 않은 결과를 이때 당시에는 제일 좋았던 결과를 보여줬고요. 파이 모델, 뭐 벌추얼 어드버서리 트레이닝, 템포럴 앙상블 보다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성능을 보여줬던 이유가 여기 보면 이렇게 좋진 않은데 이 방식이랑 민티처나 다른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방식을 같이 쓸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민티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고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반의 민티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수도 레이블 제너레이팅을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으로 대체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 수도 레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 종류에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민티처에 자기들의 레이블 프로퍼게이션 붙였을 때 어느 정도 성능 개선이 있는 걸 보여줬다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결과는 시파 100나 뭐 미니 이미지 넷에서도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를 보여줬는데 사실 여기에서 보면 시파 100 같은 경우는 레이블 뭐 10,000개 있을 때는 거의 성능 개선이 일어나지 사실 이 정도면 성능 개선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겹치니까 너무 영역이 여기 시파 그 대신 레이블 대수 좀 적을 때에는 어느 정도 성능 개선을 1에서 2% 정도 1.5% 정도의 성능 개선을 보여줬고 조금 의아한 점은 레이블이 적은 뭐 이미지넷 미니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민티처를 안 올려주는 게 더 성능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정한 결과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레이블이 많을 때는 어느 정도 성능 개선도 보여줬고 어쨌든 이런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반의 방법과 붙여 쓸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수도 레이블을 만드는 과정을 단순히 모델 프레딕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용했다라는 점에서는 영구적인 의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레이블드 데이터만 사용한 것보다는 당연히 결과가 항상 좋았고요. 사실 이렇게 좋지 네.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네요. 다시 보니까 레이블 데이터가 적을 때는 좀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데 레이블 개수가 뭐 많아지면 딱히 임프루먼트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가 사실 이 페이퍼의 간단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언레이블드 샘플을 이용해서 수도 레이블을 만들 수 있는데 단순히 모델 프레딕션뿐만 아니라 이렇게 레이블 프로퍼게이션 또는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한 그래프 어떤 데이터 피처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만들고 그래프 위에서의 레이블 프로퍼게이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면서도 수도 레이블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이 페이퍼의 큰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 전체 레이블 데이터로부터 모든 정보를 다 받는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각의 샘플이 주변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데이터에도 그레디언트 정보를 잘 전파해 줄 수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레이블 프로퍼게이션을 푸는 문제 자체가 내재적으로 컨티뉴이티 어썸션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과 연결이 있다. 그게 그래프 위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이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단점은 매번 리얼리스트 네이버를 또 찾아야 되고 데이터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피니티 매트릭스가 노이즈해질 수도 있고 훨씬 스파스해질 수도 있고 또 컨스트럭션 자체에서도 계속 비용이 들기 때문에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에서는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 물론 실험도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몇 개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